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이야, 이 사랑하는 또 구독자님이 또 제일 보내주셨어요.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자, 해외 리뷰는 좀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K8도 그리고 K9도 이제 최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말고도 뭐 아이오닉, EV6 뭐 최초로 보여드렸죠. 오늘은 산타크루즈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전에 뻥태경과 바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타크루즈가 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요. 바로 이 한국 주차장에 산타크루즈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쌍용 렉스턴 스포츠가 아마 우리나라 이제 픽업 시장에 거의 뭐 넘버원, 아직까지도 넘버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쌍용이라는 회사가 좀 힘들어지면서 이제 밑에 수입 픽업 트럭이 막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쉐보레 콜로라도라든지 포드에서도 픽업 트럭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이제 픽업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에서 만약에 이 산타크루즈를 출시를 해주면 아마 이제 쌍용도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현대에서 야심차게 픽업 트럭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만들고 이 산타크루즈를 생산해 내기 시작했죠. 아마 이제 올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산타크루즈가 판매가 될 텐데요. 산타크루즈 일단 두 가지 트림에 미국에서 출시를 합니다. 190마력의 2.5리터 GDI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트림과 275마력의 2.5리터 T GDI 엔진과 습식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한 두 가지 트림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190마력과 275마력의 두 가지 트림이 있고요. 이제 좀 놀라운 거는 이제 바로 상시 4륜 구동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트림 다 상시 4륜 구동의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제 편의 기능이나 첨단 안전 사항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도 그렇고요. 뭐 그 외적의 수입 픽업 트럭 역시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현대 산타크루즈는 조금 더 다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측방 모니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 편의와 안전성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진짜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이렇게 투박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산타크루즈는 그런 느낌을 좀 과감하게 벗어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대 옵션을 다 집어넣어도 4천만 원 언저리, 4천만 원을 확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출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에서 나올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는 이게 출시를 한다 안 한다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뻥태경과 함께 우리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국내 출시를 지금 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어서 현대 산타크루즈를 생산해 낼 계획이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아니 미국에 공장이 있다며 미국에 생산된 거 가지고 오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조가 조금 반대를 합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현대 기아차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좀 개떡 같은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현대 뭐 다 조금씩 문제가 있었죠. 뭐 작년이었나 재작년쯤에 이제 유럽에서 출시했던 뭐 기아 시드, 요거 좀 K3 GT랑 거의 뭐 판박이긴 하지만 기아 시드도 우리나라 소비자들, 젊은 소비자들이 이거 좀 타보고 싶다, 골프의 대항마다 정말 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제 또 많은 아버지들의 드림카였던, 저도 진짜 보고선 한눈에 반했던 바로 기아 자동차의 텔룰라이드. 이거 진짜 명작이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수입이 절대 안 됐습니다. 이 산타크루즈도 원래 미국의 공장은 있지만 이제 생산 라인이 다 있어요. 아마 거기 생산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노조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건 절대 출입 금지, 막 파업하고 이러니까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생산 라인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럽게 추출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요즘 얘가 좀 약간 그 혀도 좀 꼬이고 요거 좀 말이 좀 새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사실 집에서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먹다가 우리 사랑스러운 구독자님이 제보를 해서 바로 튀어오는 바람에 조금 그 정리가 안 된 발음을 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산타크루즈 보여주려고 이게 술 먹다가 직원들 다 출근시켜가지고, 일단 뭐 직원들 우리 신과장 고마워.
신고 고마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또 보여드리려고 또 술 먹다가 그냥 탁 던지고 그냥 바로 달려와서 여러분들께 이거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부의 외관을 딱 둘러보면 투싼이 그대로 연상이 되죠. 정말 투싼의 전면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투싼 처음에 외관 디자인 공개됐을 때 정말 미래적인 디자인이다, 뭐 조선의 우르스다, 막 약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투싼의 디자인은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라인들도 굉장히 날렵하고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산타크루즈 역시도 이 전면부는 투싼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요. 처음에 이거 구독자님이 제보해준 사진 보면서도 와, 그냥 침이 그냥 줄줄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쪽 여기까지 여기 4개가 바로 헤드라이트고요. 이쪽에 이제 그릴인데 이 좌우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이어지는 좀 그런 라인들이 가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좀 샤프하고 날렵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뭔가 투싼이라 다른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실물로 딱 보니까 야, 투싼이랑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좌우 휀다예요. 휀다가 투싼보다는 좀 더 빵빵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통 휀다 이 휠하우스 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산타크루즈 보면 이 안쪽으로 약간 도자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이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휠하우스 이쪽 바깥에는 이제 커버가 이렇게 해서 돌이 튀었을 때 도장면이 까지는 걸 또 방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더 다르고, 이쪽 위쪽 좌우 휀다가 헤드램프와 이어지는 이 부분이 투싼보다는 좀 더 빵빵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범퍼도 훨씬 더 와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투싼이 약간 조금 그 SUV, 약간 미래 도심형 SUV 느낌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라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약간 남자의 그런 심장을 울리는 그런 강인한 선들이 조금 눈에 보이네요. 자, 옆으로 보면은요 20인치 휠이 껴져 있죠. 근데 워낙 휠하우스가 크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하우스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커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네요. 자, 이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대형 픽업 트럭이 아니라 미들 사이즈급의 그런 좀 작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사이즈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형 픽업 트럭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미국에서 치면은 사실 소형 픽업 트럭에 구분이 되죠.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제 중형 사이즈의 픽업 트럭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것 같긴 한데요. 렉스턴 스포츠보다도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큰 픽업 트럭은 필요 없죠. 딱 이 정도 사이즈의 픽업 트럭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아마 제일 중요하겠지만 한 3천만 원 중반대에 딱 요거 딱 나온다면 아마 이 픽업 트럭의 시장을 다 혼자 씹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야, 이 라인들이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Y자로 지금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드 하단에 보면은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투싼이 이 측면 라인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진짜 막 조선의 우르스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선들이 되게 날렵한데, 이 산타크루즈도 저는 옆에가 좀 더 평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평범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는데, 이 라인들이 이 위쪽, 그 다음에 사이드, 이 하단부에 보면은 생각보다 좀 그런 날렵한 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팁! 지금 우파몰에서는 3나이 방향제를 사면은 한 박스에 2개가 들어있는데 리필킷 박스를 하나를 더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4개니까 이거는 거의 뭐 사골 끓여 먹을 정도로 쓸 수 있다는 소린데요. 이 외에도 우파몰에서는 또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심심하실 때마다 우파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와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내를 보면 픽업 트럭의 그런 살짝 투박함은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은 진짜 화려하고 좀 센세이션한데, 그렇다고 픽업 트럭의 색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타 센슈어스에 들어가는 그 핸들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중앙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은 투싼의 느낌을 그대로 뭐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밑에 뭐 공종이나 이런 부분은 터치는 아니고 누르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기어봉이 이 다이얼이나 이런 버튼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어봉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에 막 갑자기 픽업 트럭인데 막 버튼, 다이얼 뭐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현대는 버튼이죠. 아마 만약에 들어갔다면 뭐 버튼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설마 이거 버튼이 들어가겠어?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여기 보면 이 안쪽에도 약간 그 감싸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조금
이 대시보드가 안쪽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리고 이 끝에는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탑승은 못 해봤지만 아마 타보면은 조금 더 운전석이나 조수석을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트도 딱 그 오프로드, 딱 픽업 트럭이 가지고 있는 살짝 좀 몸을 감싸는 듯한 그런 투박한 시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뒷좌석을 보면은 조금 그 레그룸이 이렇게 여유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뒷유리, 이쪽에 보면은 이 유리 자체, 이 라인들 자체도 위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게 제가 이제 안쪽을 좀 비춰봤는데 좀 답답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막 유리가 막 커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작은 라인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탑승한 분이 조금은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등받이가 좀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받이가 뒤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죠. 물론 또 등받이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약간 좀 이런 부분이 뒷좌석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야, 이 뒤쪽 혼다도 굉장히 빵빵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적재함이죠. 픽업 트럭의 이 적재함이 이 뒤쪽에 있는데요. 적재함의 이 커버들, 이 위쪽에 있는 커버가 여기 휠하우스에 있는 커버와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화살표 모양이냐 아니면은 방향지시등 그 깜빡이 모양이냐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이면 뒷유리는 따로 지금 열리진 않아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요. 저희가 픽업 트럭들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이 적재함 이 공간의 디자인도 저는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산타크루즈의 이 적재함의 이 라인들과 디자인이 생각보다 이쁘지 않냐? 생각보다 이뻐요. 저는 사실 픽업 트럭이랑 한다면 진짜 투박하다 이 느낌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약간 픽업 트럭 하면 약간 오프로드, 뭐 짐차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얘는 되게 세련돼요. 이 적재함의 라인들 자체랑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얘가 사실 저는 이게 좀 뭔가 왜 이렇게 라인을 잡았을까? 이 C필러 부분을 왜 이렇게 좀 날렵하게 잡았을까 했는데 이 적재함 부분이 보통 이제 이게 직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투박하거든요. 약간 누가 봐도 짐차, 누가 봐도 뭐 물건 싣는 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이 C필러가 좀 약간 유선형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라인 되어 있고 이 C필러도 이런 식으로 좀 쿠페형처럼 되어 있어서 픽업 트럭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쿠페형 SUV 느낌도 살짝 있어요. 지금 이게 커버가 이 덮개가 다 떨어져 있어서 좀 더 픽업 트럭의 느낌이 나는데 여기 막 덮개 다 덮어 놓으면 살짝 쿠페형 SUV 느낌도 조금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일램프는 T자 모양의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바깥에 커버가 있고 안쪽에 테일램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진짜 디자인 잘했다. 그죠? 테일램프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진짜 보통 투박하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는데 이 산타크루즈는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면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진짜 세련되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거죠. 야, 산타크루즈. 근데 이거는 픽업 트럭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더라. 포드는 여기에 포드 써있고 콜로라도는 약간 뭐 콜로라도 쉐보레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이게 이제 픽업 트럭의 약간 감성 아닌 감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라는 글씨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뻐요. 이 밑에 이제 하단에 이제 발판 같은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현대 갑자기 마크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아니 얘네들은 무슨 부심으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 현대가 존나 크지 않아요? 왜 이렇게 크지? 이만해 그냥 이따만해. 근데 요즘에 그 아반떼도 많이 커졌잖아. 그래서 점점 자긍심이 그러니까 이게 그 슈퍼맨 그 있잖아 S 심볼 막 이런 느낌처럼 졸라 커요. 내 머리만 하네 거의 이게. 진짜 많이 커졌습니다. 산타크루즈로 보여드리기 위해 이 늦은 밤 나왔습니다. 욕심을 조금 낸다면 우리나라에 이 산타크루즈가 꼭 좀 출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진짜 너무 괜찮지 않아요? 4천만 원 초반대 금액에 이제 어느 정도 옵션 이제 단일 트림으로 좀 너무 선택이 많으면 고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4천만 원대 출시를 하면 진짜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투싼과 거의 뭐 그냥 투싼의 뒤에 그냥 딱 하나 붙여놨다. 뒤에 그냥 딩크한번 붙여놓은 차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범퍼, 그 다음에 휀다 디자인도 조금은 다르고요. 라인, 측면 라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후면부와 디테일을 이어주는 이 뒷좌석과 이 디테일을 이어주는 라인 역시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픽업 트럭들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가장 세련된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투싼의 뭐 전면부, 후면부 이런 거보다 이 라인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이 하면 진짜 그렇지 않나요? 약간 직각으로 빡 꺾여가지고 막 약간 투박한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약간 유연스럽게 잡아서 라인을 완성시키고 이쪽 유리 디자인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는 느낌입니다. 테일램프 역시도 이렇게 위에 커버를 씌워놔서 조금 더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과 이 T자의 테일램프 라인들도 눈여겨볼 만하죠. 화살표 방향으로 되는 이게 테일램프가 쭉 이어져 있고요. 여기도 이제 그 깜빡이 이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이런 깜빡이 문양이 커버 그 다음에 이제 휠하우스에도 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팔아주세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노조님들이 조금 그 유학에서 해외에서 만든 것도 좀 수입도 좀 하게 해주고 해야지.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조금 그 욕심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뭐요? 이거는 커버를 또 따로 씌우는 게 또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커버를 이제 씌우는 것도 있고 이게 아마 렉스턴 스포츠 보면은 여기 이제 적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바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롤바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그 하드탑처럼 씌우는 것도 사실 있어요. 하드탑, 막 소프트탑 아니면 여기에 좀 텐트 같이 해가지고 뭐 호루 같은 거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이 산타크루즈도 뭐 나오지 않을까요? 뭐 얘를 만약 진짜 우리나라 출시를 한다면 현대에서는 액세서리로 그런 것들도 만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됐어요? 궁금증? 네. 또 없어요? 좋아요. 들어갈게요. 와. 이 갑자기 픽업 트럭 하니까 왜 카라큘라가 생각이 나는 거지? 골로라도와 저기 골로라도 또 뭐냐 그거 물새라도? 골로라도 물새라도 그다음에 이제 픽업 트럭도 이제 우리 조선의 자존심 또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도 우리 멍청하게 샀다가 오프로드 가가지고 바로 부셔먹었죠. 뭐 정말 불운의 아이콘인데 요즘에 저 지금 소송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뭐 화이팅 우리 카라큘라. 아직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 모트라이는 소카한테 고소당하고 카라큘라는 세브라테 고소당하고 우파 너는 이번에도 빠져나가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니 이걸 뭐라고 들이받아쳐야죠?